안녕하세요. 안보라학원 강사 고지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출연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황민경 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재밌는 에피소드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나온 황민경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제가 전교 1등일 때 어떻게 내신 준비했고 어떻게 공부해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꿀팁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내신 때문에 애들이 긴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내신 기간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황민경 선생님. 황민경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내신을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일단 내신이라는 걸 왜 해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금방 지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또 원하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전 과목 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로는 제가 굉장히 찍신이 없습니다. 저런. 정말 찍는 문제는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이 찍신이 없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난 뒤로는 그러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알고 풀어야 되는구나. 와우. 그래야지 잘 볼 수가 있구나. 라는 모든 영역 과목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그러면 내신은 보통 어느 정도를 준비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을까요? 일단 저는 4주 전부터는 이제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이제 시즌이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기 시작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계획 자체는 그 일정이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언제 본다. 맞아요. 그러면 4주 전부터 적어놔요. 4주 전 그 주부터 주요 과목을 아무래도 먼저 시작을 할 수밖에 그쵸. 없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요 과목 그리고 필기 많은 것들의 프린트랑 그 다음에 교과서를 쫙 정독을 하면서 제 노트에다가 이제 한번 필기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이 금방 가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2주 전부터는 그 주요 과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집 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과목도 챙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기술과정, 음악, 체육, 미술 저희 때는 그런 거 다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정리 들어가기 시작하고 일주 전에 정말 바쁘죠. 그래서 그 정리한 것들 바탕으로 그 풀 수 있으면은 문제집 사서 웬만하면 다 풀었던 것 같고 이제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들 다시 살펴보고 계속 암기랑 풀고 암기 풀고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역시 전교 1등이라 체계적이고 실행력 해나가면서 그 다음 거 챙기고 벌써 이 공부를 하는 루틴이 내용 정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암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접근하고 과목이나 어떤 필요한 시간에 따라 적절히 배분을 잘 했다. 그래서 그게 선생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요. 자, 그럼 황민경 선생님, 한 달 전부터 공부를 계획해서 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 실력이, 성적이 잘 나올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꿀팁을 알려주시죠.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꿀팁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즉 역지사실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포인트, 반복하시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고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뭘 계속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우선. 그러니까 수업을 당연히 듣는 게 기본이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걸 강조한 걸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문제를 내실까? 내가 선생님이라면 2단원에서 뭘 문제로 만들까?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하고 추려봤어요. 처음엔 당연히 안 맞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비슷해져 가더라고요. 특히 고등학교 때 되면 정말 신이 비슷해. 되죠. 그죠? 제 자신이 가끔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영어 과목을 할 때 특히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영어는 아무래도 내신 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을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 외우는 것으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분명히 변형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지문 안에서도 블랭크를 뚫으시는 부분이 있고 틀림없이. 서술형으로 내는 문장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칠판이랑 분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방에 엄마가 칠판과 분필을 사주셨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칠판에다가 제가 막 판서하면서 내용을 막 선생님 놀이를 하는 정리하고 거야. 네, 선생님 놀이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내신 기간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 자연스럽게 자꾸 말로 이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바닥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뭔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면서 서술형도 되게 편하게 썼고 저 자신도 이해가 되게 잘 됐고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냥 문제집 사서 푸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건 절대 본인이 잘 아는 게 아니고 서술형 대비도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설명을 입으로 한번 해봐라. 본인이 내용을 모르면 설명이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맥락에서 시험 기간에 밤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신 때 제가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밤을 새서 이 숙제를 해왔다면서 너무 피곤하고 졸려 죽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밤을 새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맞아. 왜냐면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패턴이 다 무너지고 계획한 거 결국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저조차도 고등학교 때 가서도 기본 5시간, 6시간은 항상 잡고 밤을 새서 공부했다는 건 본인이 이전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제대로 시간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사투리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등교 시간이 뭐 8시까지였다면 7시까지 항상 가서 1시간 일찍 등교를 해서 공부를 1시간은 먼저 했고 그러고 나서 내신 때는 쉬는 시간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올라와서 그 10분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더 외운다거나 영단어를 외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학교 시간이 사실 깨어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가서 자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에 깨어있으면 새벽에 잘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해야 할 걸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막바지 되면 자습 주잖아요. 공부하라고 시간 준다고. 그때 왜 자냐고요. 그때 뒤에 나가서 졸리면 사물함에 서서 공부를 하면 안 졸려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밤엔 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또 강조를 드린다면 이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을 한번 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가령 뭐 5시부터 10시까지 스터디 카페를 갔다 왔다라고 하면 뭔가 만족하거나 혹은 그걸 공부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친구들이랑 떠든 시간, 핸드폰 잠깐 잡은 시간, 밥 먹은 시간, 또 버블티 사다 먹은 시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글쎄요 1시간 제대로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했을까? 저는 그게 사실 제일 의문이거든요. 공부를 할 때 타이머를 항상 있었어요. 그 책상에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본인에게 좀 냉정해져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집중해서 딱 앉아서 시작했을 때 누르고 본인이 물 마시러 잠깐 일어날 거면 그거 멈추고 다시 앉았을 때 다시 스타트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누적된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이 얼만가를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하루 동안 얼마만큼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에 이걸 뭐 마스터할 수 있다. 이건 반드시 마무리 져야 된다. 이런 계획 자체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 공부 시간을 꼭 알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결국 가장 중요하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뭐 전교 1등을 굳이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일단 본인에게 맞는 공부 습관을 찾고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러니까 언제 어떤 공부를 할 때 좋고 몇 시간이 걸리고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체계적으로 덜 힘들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소한 목적이어도 좋으니 왜 본인이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까? 내가 이번 내신 왜 준비해야 될까? 이걸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네요. 단기간 계획하고 실천해보고 그 실천하면서 힘들었던 역경들을 넘어가 보면 분명히 성공을 쟁취하는 사람
다소 모자르는 사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기간이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올 때마다 나를 되짚어보고 또 다른 목표를 세워보고 지난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보고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였을 때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황민경 선생님 모시고 진짜 내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꿀이 되는 팁들을 잘 들어본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